둘러싸고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아세요? 건물주가 몇 살인지 아세요? 물론 6살이에요. 6살. 주식 샀다는 이런 건물 샀다는 말을 들은 소리였어. 이상하네. 깜빡거릴 순간 6살짜리 건물 샀다고 그래가지고. 건물의 매매가는 자그마치 95억 원. 6살 아이가 주인이라는 소문은 과연 사실일까? 건물 등기를 확인해 보니 소문과 달리 건물의 소유주는 6살 아이가 아니라 한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바로 6살 아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매입자가 상당히 특이했다. 패밀리라는 회사가 그 6살 보감량 유튜버에서 가장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감량의 가족 회사였고, 법인이 건물을 구입한 자금이 6살 아이가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사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 빌딩에 대해서 가지는 상징성이 상당히 좀 크게 부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남 빌딩을 사왔던 사람들의 계층이 사실은 가장 돈을 그 당시에 많이 벌었던 계층들이다. 재테크에 탁월한 연예인이나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이 강남 빌딩을 구입했을 때는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어린 유튜버의 성공 앞에서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왜일까? 사실 그것도 6살짜리 유튜버가 어린 6살짜리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번다는 것도 우리는 처음 알았어요. 강남 빌딩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고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건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유튜브의 파트너십 제도 때문입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수익도 높은 만큼 유명한 유튜버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고소득자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키즈 채널이 월 수십억 원을 벌 만큼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기에 모두가 놀란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유튜브나 이쪽을 취재를 하지만 개별 콘텐츠를 막 일일이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던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상당히 평범한 우리 옆에 있을 것 같은 가족들이잖아요. 그 콘텐츠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약간의 놀라움. 6살 유튜버의 고수익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세를 6살 나이의 수익으로 계산하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충격적인 수치, 사실일까? 우린 수소문 끝에 건물 매매를 담당했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구입 이전부터 이들을 알고 지냈다는 대표. 그런데 난 기사 보고 와 이거 정말 심한 만여사냥을 하는 형태구나. 왜냐면 내가 오랫동안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가 돈이 되고 모아가지고 뭐해서 이렇게 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으는 시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거야. 매출을 알고니까 모으는 시간이 나는 거지. 매달 한 40억씩 번다. 그거 말도 안 돼요. 그거 완전히 오버예요. 그렇다면 수익을 언급한 기사들은 어떤 근거로 작성된 걸까? 매달 최소 37억 원 매출이라고 이제 쓰셨는데요. 어떻게 팩트 체크하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다른 기사 보고 그때 당시에 구도가 막 쏟아지면서 한점 막 수익 예상 금액이 막 다 떠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몇 개 기사를 확인했을 겁니다. 몇 개 기사에 공통된 수익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2018년 12월에 보도된 한 경제지. 기자에게 출처를 묻자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며 메일로 보내온 짤막한 답변에는 그 출처가 미국의 한 사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언급한 사이트에 명시된 수익은 최저액과 최고액이 무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은 영상에 붙는 광고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광고를 시청하는 국가나 시청 패턴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 4배,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이런 쪽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는 최저 수익과 최고 수익의 범위만 추정해 표시해 놓았고 당시 기자가 그중 최고 수익만을 인용해 보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거기서 5분의 1도 안 되고요.
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우리는 유명 키즈 채널들에게 정중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인데요. 네. 네,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그럼 이따가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워서. 인터뷰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 드려봤는데 네네. 지금 조금 인터뷰가 어려우실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어요.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는 키즈 채널에는 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50개의 채널 중 거절 의사를 밝힌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답변조차 없습니다. 어렵게 전화 인터뷰를 허락한 한 키즈 채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보통 채널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채널이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린아이들 채널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수익이 많아서만이었을까? 사실 키즈 채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출발은 2년 전 이 기사에서부터였습니다. 아동학대로 고발한 단체는 국제아동보호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 이들은 왜 키즈 채널을 고발한 걸까? 시민분이 이때 좀 문제됐던 유튜브 채널 몇 곳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면서 이것도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번에 건물을 구입한 키즈 채널이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보호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2017년 9월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1년 후 해당 채널은 법원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이수하라는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 또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달라. 그런데 보호 처분을 받은 이후 오히려 조회수가 더 높아지면서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에는 해당 키즈 채널을 제재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아동학대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가요? 그냥 보면 아빠하고 딸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사람 정말 재밌어요. 아빠가 정말 재밌어. 다른 키즈 채널 운영자 역시 학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면 행복했지 덜 행복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끼가 있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싫어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키즈 유튜브 편집. 지인이나 키즈 채널 운영자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며칠 후 도착한 제보 한 통. 키즈 채널에 대해 꼭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유명 키즈 채널에서 제작에 참여했었다는 제보자. 그가 목격한 촬영 현장의 모습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는 매우 달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해. 계속 하라는 얘기가 계속 촬영 내내 끊이지 않아요. 이거 해. 계속 해. 울지 말고 해. 많이 우나 봐요. 그게 계속 안 되고 하니까 울면은 엄마가 일단 멈추거든요. 그러면 일단 안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더라고. 울 정도로 싫어하는 아이를 데리고 촬영을 강행하는 이유. 바로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키즈 같은 경우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벌어요.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정작 주인공인 아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제보자. 이거는 누군가가 한 명은 꼭 얘기를 하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생각은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화면 속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 뒤에 가려진 화면 밖 진실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 유튜브가 그렇게 낯선 공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유튜브를 낯설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비교적 짧고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1인 미디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는 1분에 무려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데이트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6살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상을 제작해 강남의 건물을 살 수 있었던 건 역시 그만큼 시청자가 많고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개인 방송인 만큼 제작 방식도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들이 알아서 할 사안이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키즈 채널의 경우는 주인공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과거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적이 있고 부모의 강요로 촬영을 하는 아이가 있다는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안일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키즈 유튜브에 관한 방송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키즈 채널 대부분은 부모가 제작자인 만큼 의도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누구보다 아이가 즐기고 있을 거라는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만 아동학대의 80%가 친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앞서 보신 것처럼 거액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혹시? 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알려진 만큼의 고수익을 버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어떤 과정으로 돈을 버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고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진 스타 유튜버들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녀에게 유튜브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커버곡을 들려주는 음악 채널로 100만 구독자와 만나고 있는 버블디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보스턴 음대를 졸업을 했는데 브로드웨이 입성을 하긴 했지만 브로드웨이에서는 좀 되게 한정적인 역할들만 오디션을 해야 됐었어요. 아시안이다 보니까. 기존 플랫폼에서는 원하는 무대를 설 수 없다는 절망감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지쳐있던 그녀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음악방송을 하자고 손을 내민 사람은 당시 1인 방송으로 명성을 떨치던 사촌언니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방송이 어느덧 벌써 5년째. 녹음은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2시간 넘게 진행이 됩니다. 혼자서는 무대이긴 하지만 그 책임감만큼은 브로드웨이 무대 못지 않습니다.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방송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유튜버들은 알아요. 유튜브 시스템 자체가 잔꾀를 부린다고 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2014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린 영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저에게 돌아오는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한 구독자였습니다. 100만 됐어요. 방송 시작 4년 만에 이룬 성과. 100만이 돼서 울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했던 고통들이라든지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튜버들에게는 성공의 관문이자 개인 방송을 고소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인 구독자 100만. 그렇다면 130만의 구독자를 지닌 버블디아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건물을 구입한 키즈 채널의 수익을 보도한 기자들이 참고했다는 사이트가 분석한 버블디아의 한 달 수익은 약 2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중간에서 조금 위에 그 정도. 예.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는 고수익이지만 알려진 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버블디아. 초반에 유튜브를 할 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난 이걸로 돈 벌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1세대 유튜버 분들은 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원조 1세대 유튜버인 강성태 씨는 어떨까? 보정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유튜버 초창기인 2007년 학습법을 가르치는 교육 채널로 방송을 시작한 강성태 씨. 뭐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멘토링을 하자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교육 쪽은 거의 저희가 그냥 뭐랄까 이렇게 하면 좀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개척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최근 구독자 100만을 달성하며 스타 유튜버 반열에 올랐었지만 쉽게 이룬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 버튼을 받기까지 시간이 12년 5개월 20일 걸렸어요. 날짜로 치면 4,555일.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올린 영상이 2,186개 올렸더라고요. 그렇다면 2,000개가 넘는 영상이 거둔 수익은 얼마일까? 총 수익을 보시면은 27만 5천 달러 정도 되니까 3억 좀 더 되겠네요. 12년 동안 수익 3억이요? 근데 그 수익이 난 게 불과 최근 뭐 한 2년 사이? 이게 3억 뭐 이러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연도로 나눠보기만 해도 네. 그리고 들어간 비용 생각해 보면은 최근 수익이 높아지긴 했지만은 그만큼 제작의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 수익의 절반 이상은 제작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매일 올리려면은 편집자 한 분으로는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뭐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합쳐보면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요. 돈보다 더 쏟아부어야 하는 것은 피나는 노력입니다. 지난 12년간 그의 하루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땐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수험생활 때 엄청나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삶이 그때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완전히 털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보기와는 달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분석 사이트가 추정한 최대치 수익에는 한참 못 미치는 100만 유튜버들. 이 사이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수익 범위를 정한 걸까? 미국의 분석 사이트 소셜 블레이드의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And what we do then is we take the amount of views divided by 1,000 and multiply by that number, that higher number. The numbers that we're using at the moment is $25 on the low side and $3 on the high side. I'd say for the larger channels, it still typically would encapsulate there. This is some extent. 우리 돈으로 환산해 조회수당 약 0.3원을 곱하면 최저 수익, 5원을 곱하면 최고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정해진 걸까? One of it is we do work with a lot of YouTubers and we have looked at a lot what actual things are out there and we found that that was a pretty good encapsulation of the pay. How many YouTubers have you looked at for the revenue? The last time when we updated it probably was I think maybe like 10,000 YouTubers we were averaging data off of. 그렇다면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 걸까? Is kids Diana show. So there's 3 channels in the top here that are blatantly obviously kids channels.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유튜버 중 수익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키즈 채널은 모두 3곳. 건물을 사는 한국의 키즈 채널은 세계 24위입니다. 키즈 유튜브가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현상입니다. 포브스지가 발표한 2018년 소득 상위 10%의 유튜버 중 1등을 차지한 것은 7살 미국 소년 라이언. 장난감을 소개하고 가지고 노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의 주인공으로 2018년 한 해에만 약 240억 원을 벌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튜버 기획사에 따르면 전체 조회수의 34% 이상을 키즈 채널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도 높습니다. 애기들은 봤던 걸 또 보니까 그 광고를 스킵을 안 해요, 애기들은. 영상 앞에 붙는 영상 광고 보통 다 건너뛰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30초 이상은 봐주셔야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광고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한 키즈 채널의 경우
광고 수익 외에도 PPL이라고 불리는 장난감과 키즈 관련 용품의 협찬으로 가외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더 많다는 겁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키즈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고 보니 건물을 산 키즈 채널을 비롯해 유명 키즈 채널 중에는 법인을 설립한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10억, 20억이 된다라고 하면 법인을 만드는 게 절세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동산을 산 케이스도 법인에 들어오는 수익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인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건 수익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여름 개최되는 유튜버들의 축제. 우린 이곳에서 키즈 유튜버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키즈 채널 주인공들이 출연하는 무대입니다. 단순한 무대 인사가 아닌 연극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래 친구의 등장에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키즈 채널의 주인공을 캐릭터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거립니다. 그 여기는 오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들이 인터넷 보고 가고 싶어요. 좀 좋아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친구는 오늘 이거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유튜버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이아 유튜버들이 이거 페스티벌 한다고. 연예인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 키즈 채널 주인공들. 아이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장래희망 크리에이터라고 집에서 혼자서 찍기도 하고. 나도 좀 유튜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네. 좀 시켜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 저도 얘기해본 적 있고. 초등학생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물었더니 처음으로 유튜버. 아이들의 장래 희망 중 하나가 될 만큼 위상이 높아진 유튜버. 부모들에게도 키즈 유튜브는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 아이들과 함께 키즈 채널을 개설했다는 유라 씨. 작년 6월 27일인가 그때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나도 여기 나오게 해줘. 그래 해줄게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개구지고 활발한 성격인 건 물론 카메라에 찍히는 걸 좋아하는 아들의 부탁으로 시작한 유튜브. 유튜브에 나오는 거 좋아해요? 네. 유튜브에 왜 나오고 싶어요?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아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요. 처음엔 아이가 원할 때만 촬영을 해 별다른 편집 없이 올렸던 영상. 해줘야 돼요, 살살. 하지만 조회수 욕심이 생기면서 웃어. 제작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오빠를 본 둘째 딸 아이가 자신도 출연시켜달라고 졸랐던 겁니다. 촬영하는 거 재밌어요? 그렇게 올린 영상이 어느새 130개. 이렇듯 열심히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유튜버들 처음 시작할 때는 4,000시간 1,000명.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4,000시간을 도달하고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지만 유튜브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광고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난 2018년 1월부터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수익을 낼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던 겁니다. 간신히 그 기준을 채워 광고를 받게 된 지 한 달째. 수익은 얼마나 될까? 한 달 됐는데 너무 창피한데 4달러. 4달러 벌었어요. 4달러. 처음엔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수익 창출 계정이 되고 나니 그때부터 아이보다는 조회수와 수익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유라 씨. 저는 유튜버를 하기 전에는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게 유튜브가 제 삶을 다
파먹었다나 잠식했다거나 생활이 안 됐어요. 일상생활이. 오로지 유튜브 영상 보는데 할애하고 만드는데 할애하고 편집하는데 할애하고 또 구독자 취소 거기에 막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이유는 뭘까? 그 도박 같은 것 같아요. 조금만 하면 더, 조금만 하면 더, 조금만 하면 터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실제로 자신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채널을 운영하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소위 대박이 터진 걸 지켜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1년 넘게 하다가 터지신 분이에요. 한 2, 3만 명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부모들과 SNS로 매일같이 조회수 올리는 방법을 의논합니다. 이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세요? 유튜브 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돈이죠. 그러면서 추억 쌓기를 시작했다는 분도 있다는데 자기네들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대요. 추억을 쌓으려면 그냥 혼자 쌓지. 수익이 없을 거라는 거 만약에 처음에 아셨다면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시작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했죠. 시작한 이유는 달라도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유라 씨. 내가 저한테 빚지지는 않고 정말 실력도 다 좋은데 왜 내 거는 노출이 안 될까 이런 그런 거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많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하고 진짜.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데 1년이 안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소문은 사실일까? 우린 건물을 산 1등 키즈 채널의 지난 1년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전 6만 명이던 구독자가 6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넘고 다시 6개월 만에 1800만 명을 돌파, 무려 300배로 불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2018년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오히려 구독자 1000만을 넘어서며 승승장구를 한 1등 키즈 채널. 과연 거기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취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강남에 건물을 구입한 1등 키즈 채널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은 직접 만남은 거절했고 서면 인터뷰에는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총 20개가 넘는 질문을 보냈지만 2주 만에 그들이 보내온 답변은 모두 3개였습니다. 나머지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에 속하는 내용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내온 3개의 답변은 건물 구입과 수익, 아동학대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 매매가 95억 원 중에 75억 원은 대출을 받았으며 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20억 원이 전부다. 건물의 월세는 대출 이자가 나가므로 건물 구입으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다. 월 수익 30억 원 이상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며 2019년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액은 약 6억 원 정도이고 이에 따른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이후 유튜브의 아동 보호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했고 지금까지 유튜브 본사로부터 어떤 경고나 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알려진 것보다는 적긴 하지만은 월 수익 6억 원이라는 돈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 수익이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노력한 대가라면은 그걸 배합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상위 1%의 수익을 얻는 이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등 키즈 채널의 정당한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만난 유라 씨 역시 성실한 노력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고수익을 가능하게 한 1등 채널만의 성공 비결. 그것을 알아보던 중 우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처럼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키즈 유튜브 채널들. 1등 채널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동영상을 시청하는 아이들의 반응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넘사벽 아빠님이 계신다. 제 아이도 그걸 볼 때 웃는 포인트가 아빠가 나오는 포인트였어요. 어수룩해 보이는 행동이 아이들이 웃기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아시는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장난감들을 빨리 발굴해내는 거 일단 이게 최고 원조이고요. 편집에 들어가는 소스들이 비는 구간이 별로 없고 좀 공을 많이 들이시는 편이에요. 등장인물의 차이일까 영상 기술의 차이일까? 그 답은 영상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린 대학 연구팀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등 채널을 주로 보는 시청층이 8살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므로 6살과 7살 아이들을 1등 채널을 본 적이 있는 아이와 본 적이 없는 아이로 남녀비를 맞춰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 트래커가 장착된 모니터로 여러 종류의 키즈 채널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아이 트래커를 통해 아이들이 영상에서 과연 뭘 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자들은 자신의 눈이 어디에 향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그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준비된 영상은 총 9개.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이 인물인지 아니면 영상의 스토리인지 혹은 소품과 효과 같은 영상 기술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시청 순서는 아이들이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이거 제일 보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중에서 하율이가 제일 보고 싶은 영상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거요. 재미없다라고 느껴지면은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돼요. 영상을 다 보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2시간. 재미없어요. 좀 쉬어야겠다, 그치? 집중 시간이 짧은 아이들의 특성상 영상 9개를 한 번에 보기 힘든 만큼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며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 6아이가 모두 영상을 보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오늘 본 영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중에 또 보고 싶다 싶은 거 있어요? 또 보고 싶다? 응. 또 보고 싶다는 요거요. 이거? 네. 집에 가서 또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 다시 보고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1등 채널의 영상을 더 좋아하거나 다시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아이들. 아이들의 동공은 어땠을까? 분석에 걸린 기간은 2주. 가장 알고 싶은 건 1등 채널을 볼 때 아이들이 과연 무엇에 시선을 빼앗겼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등 채널의 경우에 타 채널에 비해서 아이들의 시선이 돌아다닌 그 경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흥미 요인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넓은 곳에 퍼져 있어서 주인공이나 또 스토리 측면 외에도 부지런히 시선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등 채널의 컬러와 소리를 제거하자 아이들의 시선거리가 조회수가 낮은 다른 채널을 볼 때처럼 비교적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타 채널의 입장에서 보면 1등 채널만큼 아이들의 시선을 다채롭게 유도할 만한 그런 요인이 부족했다.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등장인물에 아이들이 주목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1등 채널이 다른 채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아니라 소품 등 화려한 볼거리와 효과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등 채널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 시선의 움직임의 패턴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1등 채널의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주인공에게, 어떤 아이들은 배경 어떤 구성 요소에도 또 시선을 많이 할당을 해서 어떤 일관된 패턴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 아이들의 서로 다른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의 성격을 가진 예능 프로그램,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선택 그 비율이 올라가는. 그렇다면 1등 키즈 채널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와 효과들을 찾아낸 걸까? 취재 도중 우리는 그에 관한 묘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분석한 1등 채널의 특징은 이제까지와의 의견과는 사뭇 다릅니다. 해외에서 잘 되는 채널의 썸네일을 많이 카피를 해서 이제 썼던 게 사실 많이 보였고, 진짜 똑같아요. 그냥 저는 원래 디자이너니까 이제 더 잘 보는데
2017년 아동학대로 고발된 영상들 역시 그 당시 인기가 많던 외국 키즈 채널의 영상을 본따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빠 몰래 지갑에서 돈 빼가지고 뭔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쁜 아이들 컨셉인데 사실 이런 게 다 이제 외국에서 시작을 했었고 외국에서 큰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런 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거가 톡방에서 뭐 베껴요. 그래서 아니 대형 채널이 베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채널을 대면서 그 채널을 그대로 베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린 부모들에게 표절을 했다는 외국 채널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알려준 채널 중에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외국의 키즈 채널도 있습니다. 우린 그 채널들의 영상과 1등 채널의 영상을 일일이 대조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 1등 채널의 인기 영상 중 상당수는 외국 채널의 영상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과 장소만 바뀌었을 뿐 의상도 소품도 화면 연출 기법도 똑같습니다. 외국 키즈 채널의 영상이 올라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후 그대로 베껴서 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구독자 수가 제일 높은 1등 채널이 굳이 외국 채널의 영상을 베끼는 이유는 뭘까? 1등 채널이 해외의 다른 유명 채널의 그런 스토리텔링 전략을 그대로 본다거나 모방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한번 경험했던 그런 아이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비슷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썸네일이 같은 것만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표절을 하면서까지 국외 시청층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구독자 수보다는 조회수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조회수도 광고 단가인데 광고 단가가 국내와 해외가 또 많이 다르고 해외에서 터지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3-4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1등 채널은 아랍어, 힌디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채널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채널을 운영하며 총 4,3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국내 채널들끼리도 소위 대박난 콘텐츠를 본따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송태인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만에 영상 하나가 터져가지고서 한 방에 5,000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몇백 명 수준이었는데 그럼 그 뛰어넘게 됐던 그 영상은 어떤 거였나요? 엄마 몰래 라면 먹기. 유튜브에 관련 주제를 넣자 비슷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성공한 콘텐츠를 모방하다 보니 아이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가 아닌 아이들에게는 한 번에 끝내기가 어려운 촬영입니다. 유라 씨 역시 자연스러운 일상보다는 상황을 설정해 촬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생각지 못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찍을 때 화를 엄청 냈어요. 발음이세 다시 정확히. 발음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이때 너무 생생하거든요. 제가 너무 화를 많이 했던. 되게 마음이 아파요. 어떡해.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 있어. 갑자기 죄송해요. 생각이 어떻게 되세요? 죄송해요. 주책이야 갑자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갑자기 울컥할 정도로 아이에게 한 행동이 너무 후회된다는 유라 씨. 저도 지치고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아이가 좋아서 시작했고 촬영을 하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회수를 높이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촬영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아이와 사이가 더 나빠진 겁니다. 진짜
엄마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 왜 붙였어? 이거 왜 붙였어? 이거? 엄마가 저만 이런지 내가 못된 건가? 그래서 물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아이들을 촬영할 때 화내세요? 우리 집도 뭐 다 장난 아니에요. 난리 쳐요. 따라서 유명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가 늘 궁금했다는 유라 씨. 그리고 유튜브를 생각하면 영상을 자주 올려주는 그런 채널을 좋아한대요. 어쨌든 3일마다 영상이 업되게 그 채널은 거의 매일 1일 1영상이잖아요. 쟤는 안 힘들까? 아닌데 일주일에 2번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유명 키즈 채널들 상당수는 일주일에 평균 3회의 영상을 올립니다. 최소 이틀에 한 번은 촬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인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 우린 키즈 채널의 주인공들처럼 평소 촬영이 익숙한 나역 배우와 1등 채널의 영상을 그대로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또 아이의 반응은 어떨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연출과 촬영은 내부 제작진이 아닌 유튜브 전문 제작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작! 재현할 영상 역시 상황극. 아이가 아버지, 삼촌과 함께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서 몰래 짜장라면을 먹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총 길이 7분짜리 영상입니다. 아이의 컨디션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NG 없이 진행을 했지만 8시에 시작한 촬영은 10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끝납니다. 2시간이 넘게 걸린 촬영. 하지만 키즈 카페에서 아빠와 함께 놀며 촬영을 한 덕분에 촬영 내내 아이는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속마음은 어땠을까? 수지는 오늘 촬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촬영하면서 놀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랑 그냥 둘이서 촬영 안 하고 그냥 놀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어. 아이의 표정을 계속 카메라로 찍은 제작자는 무엇을 느꼈을까? 실제로 정말 생각보다 너무 힘든 것 같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내색은 잘 안 하지만 좀 힘들어하고 몸에 열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촬영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해보고 계속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틀 후 우리는 2번째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키즈 유튜브 채널 중 상당수가 이틀에 한 번은 촬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째로 재현할 영상은 조회수가 2억이 넘었던 아기 동생 돌보기. 그런데 키즈 카페 촬영과는 달리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아이가 아이를 보는 난감한 상황.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지는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원래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애기 배 좀 만져줘. 쓰담쓰담 해서. 잘해보자 그래. 못하겠다. 진짜. 아유.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주다 보니 10분짜리 영상을 촬영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수지야, 그만할까? 그만해 말아. 카메라 깨보시. 수지야. 아역 배우여서 촬영이 익숙한 데다 그 어느 곳보다 편한 집에서 한 촬영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던 겁니다. 문을 여시고 이제 들어가서 제작자 역시 촬영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노는 거를 겸사겸사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영상을 찍어 올리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아빠와 아이가 논다를 보여주는 거는 좀 정말 찍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하기 싫은데 하는 부분도 있는 건지 직접 그 과정이 아니고서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6살, 7살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라면 쉽게 실증을 내고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은 만큼 촬영이 아니라 다른 걸 시켜도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 중에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강제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아이도 많은데 그게 더 힘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역시 취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방송이 자칫 모든 키즈 채널이 문제가 있다는 편견을 심어주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해서 촬영을 하고 그걸 통해 유명해지고 수익도 올리며 아이의 재능을 개발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키즈 유튜브 활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역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개가 넘는 퀴즈 채널 모두 우리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거나 답변조차 없었던 탓에 유명 퀴즈 채널 중에 단 한 명의 퀴즈 유튜버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거절 의사라도 밝힌 부모들은 아이들을 대중매체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인터뷰에 응할 시간이 없을 만큼 아이가 바쁘다라는 이유를 전해왔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괜한 논란에 휩싸일까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명 키즈 채널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이미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큰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키즈 채널이 집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부모가 촬영을 하다 보니 다른 방송과는 달리 촬영 현장의 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의혹을 떨칠 수 없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이곳에 위치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지난 3월 차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A woman who adopted 7 children and used them to make social media videos is now under arrest.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7명의 아이를 입양해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그녀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환상과 모험을 주제로 7명의 아이가 출연하는 키즈 채널로 구독자 70만 명에 조회수만 2억 4천이 넘을 만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학대를 당했던 걸까? 담당 경찰이 밝힌 학대 정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There was abuse going on in the house, that the children were being locked in a closet, they were being beaten, they were being starved, and they were being punished, all part of a YouTube page that Ms. Hobson ran. Was that she had been pepper sprayed in her privates for not acting or not knowing her lines for this particular YouTube page. 그녀가 아이들에게 뿌렸다는 후추 스프레이는 경찰들이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So she was aware of, what this stuff was, what it did, and what it would cause pain-wise to anybody that was subject to it. So, and the worst part is, being pepper sprayed just in itself is horrible, but being sprayed in their genitalia and then not given anything to decontaminate that I could not imagine that for days. 얼음물 샤워를 시키고 며칠 동안 옷장에 가두어 굶기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는 등의 학대는 모두 아이들이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연기를 못하면은 가해진 처벌이었다는 겁니다. From what we understand, from what we can tell from our investigation, the main source of income was this page and this channel that was being held. There were statements made that they were taken out of school, so they would have more time to focus on these little series or vignettes that were being done. 학대 사실이 알려진 건 보다 못한 친딸이 자신의 엄마를 신고하면서였습니다. 모든 촬영이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탓에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찍었던 지인조차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That's what hurts me the most, is that I didn't see it. 화면 속 아이들의 모습이 화면 밖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 우리에겐 이런 위험이 없는 걸까? 우린 키즈 채널의 촬영 현장을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 제보를 했다는 그는 1등 채널보다 먼저 유튜브를 시작한 유명 키즈 채널의 영상 제작을 맡았던 스텝이었습니다.
아이의 촬영은 부모가 전담한 탓에 볼 수는 없었지만 촬영 현장이 어떤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내가 한번 놀러 왔었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재밌게 촬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왜 촬영을 이렇게 재밌게 해? 이렇게 웃으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촬영은 재밌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난 촬영 재밌게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된 건 촬영 원본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자주 나왔어요. 애한테는 상황을 미리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뛰어 하면 뛰는 거고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애 자유는 거의 없는 거죠. 온다는 표현은 아이가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멈추거나 달래거나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입을 시키니까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학대 아닌 학대로 보이죠. 처음엔 아이가 좋아해 시작했지만 이젠 어른들이 좋아해 그만둘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가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한 달에 7천만 원씩 벌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가 7천만 원씩 갖고 와요. 집안에 기둥을 세웠잖아요. 지금이가 이렇게 하나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그게 재미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화면 속에서는 변함없이 해맑은 아이. 하지만 화면 밖에서 아이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애가 많이 바뀌었다. 그 전과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태도가 많이 변화했다.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일까? 해명을 듣기 위해 부모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혹시 회사를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 수소문 끝에 찾아간 사무실. 대표님 혹시 계신가요? 손님이 잘 안 계시는데 지금 미국 출장 나가거든요. 해주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여기 명함으로 연락 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을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결국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희 만나 뵙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서면으로라도 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공무원인데 이 답변만 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남겼지만 부모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이나 답변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애들이 잘 놀고 부모랑 같이 시간 보내고 껌 먹고 알 먹고지 않냐, 뭐가 나쁘냐, 거기 돈도 벌고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영상을 좀 많이 뜯어보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놀이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놀이의 탈을 쓴 노동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가족 사랑이고 놀이고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노동인 거죠. 그럼 이거는 뭐 불로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으로 본다면 그 수익 역시 아이에 걸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노동을 해서 번 수입을 부모가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쓸 수 없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부당하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이미 아역 배우가 번 돈의 15%를 신탁해 부모가 못 쓰게 하는 쿠건법을 제정해 아역 배우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아역 배우만이 아니라 키즈 유튜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very time something new happens, you have to change the law to cover it because so much money is involved. And all the money comes in because of the child. That's why there needs to be another amendment to the law. 우리에게도 쿠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주 한국판 쿠건법이 발의됐고 향후 키즈 유튜버에게 적용할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하일유다 뭐다 해갖고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이제 스타성을 갖다가 만들고 키워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더 절세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튜브에 아이들 갖다가 출연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판 쿠건법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수익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키즈 채널을 운영하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이가 욕하는 모습을 재미있다며 강조하는가 하면 택배 상자 안에 아이를 집어넣는 장난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파서 응급실에 간 아이를 촬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게 폭력이에요. 학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서학대죠. 그냥 아이가 자유롭게 노는 거를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내가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는 되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거를 SNS에 올리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출연하는 아이들만큼 잘 살펴봐야 하는 건 그걸 보는 아이들입니다. 매체의 특성상 아이들이 장시간 시청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미디어에서는 편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분이면 20분, 40분이면 40분.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추천해 주니까 어린이는 깊게 빠질 수밖에 없죠. 영상을 한번 보면은 비슷한 영상들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시스템. 바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가 추천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목적은 뭘까? Really making changes to how it works. Our recommendations is not based on, getting you to just watch more videos. It's based on the fact that we are optimizing it for higher quality videos as well. 하지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담당했던 전직 유튜브 직원의 주장은 다릅니다. Je me suis rendu compte en travaillant sur les vidéos suggérées que l'algorithme avait tendance à vous pousser vers des vidéos plus extrêmes, plus violentes, pour vous faire rester plus longtemps en ligne. Pourquoi? Parce que plus vous restez de temps, plus YouTube peut vous montrer de publicité. 아동학대로 고발이 될 만큼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채널까지 표절한 키즈 채널이 알고리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1등 채널로 급부상한 건 아닐까?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는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의 도구로 어린 아이들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튜브의 정책에 매몰된 일부 부모들로 인해 표절과 아동학대 논란으로 얼룩진 키즈 유튜브. 누군가를 위한 트루먼 쇼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기록이 되기 위해 돌아봐야 할 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막아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식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아이가 싫어할 때, 원하지 않을 때 그럼 정말 멈출 수 있나? 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물음표를 오히려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방송이 혹시라도 키즈 유튜버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의 성장 기록을 제작하고 있는 부모들까지 욕을 먹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 아이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플랫폼인 만큼 변화의 속도를 규제나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규제나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믿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처음 열렸을 때 제기됐던 수많은 문제들과 각종 우려가 사용자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개선이 되었듯 유튜브 역시 그럴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른들의 세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에 관한 문제만큼은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합니다. 부모의 시행착오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키즈 채널 중에는 아이 스스로 촬영 내용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라면 유튜브 활동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권장해도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얘기한 키즈 채널의 주인공들처럼 스스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 아이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연기를 시키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
두고두고 보고 싶은 마음은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사한 경치를 마주했을 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느라고 정작 눈으로 감상할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영상으로 남긴다는 명목하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 카메라를